1937년 9월 21일 서울에서 오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한 연극배우 이진수. 대중들에겐 일대 박정희 대통령 전문 연기자로 알려져 있지만 연극계에선 다재다능하고 실력 있는 연극배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 그 자신도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악극단원 출신이었고 전국 일대 그리고 만주에 가서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사는 초동 근처에는 아사히 오가라는 일본인 마을이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그들에게 매일 얻어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일본인 아이들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그의 아버지는 악극단원을 접고 일본과 대만에 찻잔을 수입해다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던 몇몇 악극단원들이 다시 악극을 하자며 권유를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아이들도 커가니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진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악극단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09년 극작가 김영무는 이진수의 부인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진수 생전에 집안 내력이라던가 아버지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흥미조차 없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휘문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문예반장, 연극반장을 도맡아 활동을 했는데 그와 연극 활동을 같이 한 이윤수 전 국회의원은 그는 항상 자상했지만 작품에 임하는 자세는 엄한 선생님 같다고 회고했었습니다. 1955년 11월 19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된 제1회 전국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에 사육신이란 연극으로 참가. 그는 그 작품에서 성산문을 맡았고 이 작품을 통해 개인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연극 배우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받았습니다. 연극 공연 때 이루어지는 관객과 연기자들 간의 교감에 큰 매료를 느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나중에 소설가가 된 이재하, 유경환과 함께 문학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쌓은 작문 실력은 그가 소설, 수필, 영미 희곡 번역을 집필하는 데 큰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꿈은 연극 배우가 아닌 소설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 학생부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고등학교 재학 때까지는 유복하게 잘 지냈지만 이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성균관대 불문과에 입학을 했음에도 돈 때문에 입학금을 내지 못하고 포기를 하였으나 나중에 초동교회 조향록 목사의 추천으로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 장학금을 받고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방황하는 그에게 신앙은 한 줄기 빛이자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를 시계추처럼 왔다 가는 타락한 신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살림은 힘들어서 부업으로 당시 기독교 방송에서 8개월 동안 성우로 활동, 명상의 시간이라는 코너에 성현들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 후 2년 반 만에 신학대학을 자퇴합니다. 1958년 당시 국립극단 부설 연기인 양성소에서 제1기 연구생을 모집 중이었는데 국어, 영어, 상식, 논문 시험도 치릅니다. 논문 시험의 제목은 나와 연극. 당시 경쟁률은 275대 1이었는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국립극단 부설 연기인 양성소에서 제1기 연구생으로 합격합니다. 아버지의 반대는 심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똑같은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극 영화계는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영화 연극을 연출 및 제작을 하고 배우로도 활동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들이 많이 배운다 한들 사람들 눈에는 그냥 딴따라였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출연한 첫 작품은 시라노 드 벨주락.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연극배우 외길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젊은 소장파 군인들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 온양에 가 있던 이진수는 버스 안에서 당시 박정희 소장이 라디오에서 혁명의 취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의 말에 대단한 공감이 갔다고 합니다. 1966년 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극작가 이진순의 주도로 극단 광장이 창단됩니다. 그는 극단 광장 공연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극단 사무실은 명동에 소재한 외국인 상사 건물을 임차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3층의 여직원이 극단 사무실로 내려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냐고 하자 이진수가 3층으로 올라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칫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두 사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 여직원은 원래 홍익대 미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6개월 만에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구로동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신혼생활은 참 힘들 정도였습니다. 국립극단에서 다달이 월급을 받았지만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었고 결국 아내는 명동에 있는 한 의상실에서 보조 디자이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살로메라는 의상실을 개업합니다. 그 의상실은 이진수의 연극 연습실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1966년 5월 30일 문공부 제정 5월에 문예상의 연예 부분 장려상을 수상. 이렇듯 국립극단에서 탄탄대로를 걸으며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번역이면 번역을 도맡아서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대배우이자 국립극단의 극장장이었던 김동원이 그를 불가사의한 정력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진수는 영미희곡 번역에 몰두하여 영미희곡선 5권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이진수가 번역한 작품 중 하나가 미국의 극작가 맥스웰 앤더슨의 작품 천일의 앤. 1973년에 번역을 완료했고 워낙 대작이고 제작비 과다로 여러 극단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배우 최은희가 운영했던 배우극장에서 상연을 했는데 당시 이름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하기보다는 연극계에서 정평이 난 배우 및 최은희와 친분이 있던 영화계 원로 배우들을 캐스팅합니다. 이진수는 책과 영화에서의 느낌과 다르게 당시 종교와 역사적 배경에도 신경을 써서 교육적인 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배우 김동원은 그의 번역을 대학 교수들의 번역보다도 대사가 훨씬 부드럽고 매끄러울 뿐 아니라 사뭇 문학적이면서 어휘들 대부분이 무대 언어라서 읽다 보면 저절로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고 평을 했습니다. 도중에 국립극단에서 활동하다가 TV 드라마로 진출한 동료들처럼 KBS 특채가 되어 방송국으로 출근하기도 했으며 1969년엔 MBC 개국 특집 드라마 역풍이란 드라마에 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마음의 터전은 연극 무대라는 것을 실감하고 도로 국립극단으로 복귀합니다. 이렇듯 이진수의 삶에서 80%는 국립극단이 차지했는데 1981년 국립극단장으로 새로 부임한 HCA에 감봉 처분이 되어 사표 내기까지 그는 국립극단 및 타 극단을 넘나들며 배우 및 연출 활동 및 번역 일에 몰입을 합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본 단국대학교의 유민영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연극을 사랑하는 배우이다. 그는 일생 연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연극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가 설 만한 무대가 없으니까 희곡이나 번역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마실 수밖에. 나는 그를 만날 적마다 안타까운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마치 고향을 잃고 타향을 방황하는 보헤미안 같아서 그렇다. 사리에 밝고 냉철하기 때문에 동료 선후배들이 모두 그를 따랐지만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강하고 꼬장꼬장한 성품 때문에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았습니다. 덧붙여 연기면 연기, 연출이면 연출, 번역이면 번역, 모든 일에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외려 그런 재능들이 그를 더욱더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바바리 코트를 잘 입고 다녔는데 단원들은 그를 각하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고 1985년에 방영한 오성장군 김홍일에 출연할 때 사단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빼닮은 그의 모습에 너무 놀라 각하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1988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 욕망의 문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발탁되어 14회부터 출연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서야 자신이 박 대통령과 얼마나 닮았는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드라마 하나로 인해 관련 인터뷰만 33건을 진행했는데 TV의 파급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하기도 합니다. 1989년 MBC의 고성만 PD가 야심차게 제작한 정치 드라마 제2공화국
특히 실명을 쓰고 제작한다는 것은 방송가에서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전세권 PD가 5.16 거사를 다룬 영시의 횃불이라는 책을 연극 무대에 올리려 했으나 검열로 공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제1공화국 땅을 집필한 작가 김기팔의 경우 작품 의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며 결국 남대문 시장에서 동생이 경영하는 단추 도매상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M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2공화국에 이진수는 박정희 대통령 역에 캐스팅됩니다. 본인 스스로 제2공화국에 캐스팅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단지 몇 장면 찍어서 화제를 뿌리기 위해서라면 출연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민간 정치 세력과 5.16 탄생 배경을 꾸준히 다룬다는 약속과 함께 배역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겠다고 설득하여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박정희를 연구하기 위해 영시의 횃불, 박정희 정권 18년, 제3공화국 사람들, 그리고 전 3권으로 된 제3공화국을 비롯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서적들은 본격적으로 탐독하였고 방송국에서 준 연설 테이프, 녹화 필름을 여러 번 구간 반복하여 보고 들었는데 인간 박정희에 빠지다 보니 특유의 걸음걸이인 갈짓자 걸음걸이의 양 어깨를 좌우로 움직이며 걷는 모습이 이제는 이진수의 걸음걸이가 되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1993년에 제작된 제3공화국에 박정희 역에 연이어 캐스팅되었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고성만 PD는 다른 배우를 박정희 대통령 역에 물망에 올렸지만 제작 발표회 때 기자들의 적극 추천으로 이진수를 다시 캐스팅합니다. 시간이 흘러 제3공화국을 시청한 한 기자가 제3공화국이 시간이 갈수록 맥이 빠진다는 원인이 등장인물들의 성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박정희 캐릭터가 너무 고정되어 인간적 채취가 풍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고성만 PD는 제2공화국에서 보여준 획일적인 이미지가 걸렸다고 박정희의 카리스마적이면서 인간적인 양면이 충분히 표출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답답해하는 것은 이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줄곧 기자회견 및 육성연설 영상을 담은 비디오를 보며 연구를 하지만 사석에서의 모습을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할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최근에서야 유튜브나 쇼츠 영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 영화, 일화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나 예전에는 방송사에서 구해주는 자료들로만 접할 수 있었기에 이진수 본인으로선 그런 괴리감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당대 정치인들이 썼던 회고록, 비사, 박정희 대통령의 책을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에 연극 배우 번역가 생활을 하는 도중 박정희 대통령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을 땐 많은 기쁨을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번민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쁨이란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는 가족들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기쁨이고 번민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배역 하나로 인해 고정될 수밖에 없는 고민을 말합니다. 1994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우리 연극계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안타깝다며 가슴에 맺힌 말을 선거 당일에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드라마 캐스팅을 거절하고 야인으로 돌아가 연극 박정희 제작을 동분서주하며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작고를 합니다. 사실 저는 탤런트 이창환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출연한 제4공화국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배우를 잠깐 꿈꾸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3공화국을 시청했을 때 이진수가 연기한 박정희 대통령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중도에 그만 봤으나 몇 년 전에 극작가 김영무가 다음 블로그에 기고했던 이진수에 대한 회고, 그 내용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되기 위해 몇십 권의 책을 읽고 연구를 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연극 박정희를 올리기 위해 동분서주를 했지만 끝내 연극을 올리지 못하고 작고한 이야기는 저에게 어떤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론 배우에게 인물 연구는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편견을 갖고 연기를 하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연기를 하냐, 이건 소위 잘 나간다는 요즘 배우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경향인 듯하여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진수는 탤런트 박용식과의 대담에서 영화 빨간 여배우의 경우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만 그 시기는 2005년 제5공화국까지였고 그 후부터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그려냅니다. 진보한 것일까요? 아니면 퇴보한 것일까요? 그 몫은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깁니다.